파리 유네스코 본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류큐를 한국 영향권 역사로 등재하자는 제안에 일본 대표단 15명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한국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까? 일본의 조롱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단상에 오른 미국 하버드 교수가 캐리어 3개를 열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437년간의 조선 왕조실록, 류큐 왕실 기록, 그리고 일본 정부가 70년간 숨겨온 극비 문서까지 1877년 일본 태정관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류큐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일본 대표단 15명이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터진 만장일치 통과, 세계가 목격한 역사의 반전, 지금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파리 유네스코 본부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대표단 15명이 긴급 소집되었고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의장석에 앉은 프랑스인 심사위원장 피에르 듀랑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안건을 심사합니다. 피에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류큐 왕국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되 한국 영향권 역사로 분류하자는 제안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석에서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무성 차관 오가와 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60대 중반,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오가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류큐는 1609년부터 일본 사스마번의 지배를 받았고 1879년 합법적으로 일본에 편입되었습니다. 한국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도쿄대학 역사학 교수 야마다 히로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55세의 그는 일본 최고 권위자로 통했습니다. 오키나와는 450년간 일본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 코바야시 료가 책상을 쳤습니다. 45세의 그는 일본 정부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유네스코 규정상 이런 터무니없는 제안은 심사조차 불가능합니다. 증거도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까? 일본 대표단 15명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피에르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제안자의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그가 회의실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레이첼 머레이 교수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42세의 미국인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건 그녀가 끌고 온 큰 캐리어 3개였습니다. 오가와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미국인이 왜 나오는 겁니까? 한국은 자기 주장도 스스로 못하나요? 코바야시가 거들었습니다. 여행 가방까지 끌고 왔네요. 설마 여기서 쇼핑이라도 하실 겁니까? 일본 대표단 전원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레이첼은 아무 말 없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캐리어 3개를 단상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레이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레이첼 머레이,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사 교수입니다. 지난 20년간 류큐 왕국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 제임스 머레이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 해병대 중위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레이첼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셨고 서울 탈환 작전에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1953년 귀국하실 때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강렬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들을 도와라. 오가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그게 류큐와 무슨 상관입니까? 레이첼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저는 오키나와에 갔습니다. 류큐 왕국 연구 때문이었죠.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쇼마사이로 류큐 왕국 마지막 왕의 5대손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낡은 상자 하나를 주셨습니다. 레이첼이 캐리어 첫 번째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잊었지만 진실만은 남아있다고요. 그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안에 450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레이첼이 첫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일본이 70년간 숨겨온 것과 정반대입니다. 야마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이미 류큐 역사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당신이 뭘 들고 왔든 상관없어요. 레이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일본 대표단을 향해 물었습니다. 1458년 류큐 쇼신왕이 어느 나라에 사절단을 보냈습니까? 야마다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명나라입니다. 조공 체계의 일환이었죠.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명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쇼신왕이 사절단을 하나 더 보낸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마다가 주춤했습니다. 그건 일본 아닙니까? 레이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녀가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조선입니다. 오가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류큐와 조선은 지리적으로도 멀고 교류 기록도 거의 없습니다. 레이첼이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큰 화면에 한문으로 쓰인 고문서가 나타났습니다. 1458년 8월 류큐 쇼신왕이 조선 세종대왕에게 보낸 국서입니다. 그녀가 번역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국 류큐는 대국 조선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호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코바야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일 뿐입니다. 예의상 그렇게 쓴 거예요. 레이첼이 다음 문서를 띄웠습니다. 1459년 조선 세종실록 기록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류큐국 사신이 내조하여 토산물을 바치다. 그녀가 계속 읽었습니다. 왕이 후히 답례하고 비단 쉼피를 하사하다. 야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일회성 교류입니다. 조공이 아니라 단순 무역이에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회성이라고 하셨죠? 그녀가 두 번째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파일들이 쏟아졌습니다. 1460년 류큐 사신 내조. 레이첼이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1461년 류큐 사신 내조. 1462년 류큐 사신 내조. 1463년 류큐 사신 내조. 그녀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1464년, 1465년, 1466년. 오가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레이첼이 파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1458년부터 1895년까지 437년간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녀가 파일을 책상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437년간 거의 매년 류큐는 조선에 사절을 보냈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야마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외교 관계일 뿐입니다. 조공이 아니에요. 레이첼이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1492년 기록입니다. 화면에 새 문서가 떴습니다. 류큐 국왕이 토산물을 바치며 조공 관계를 요청하다. 왕이 이를 허락하고 책봉하다. 레이첼이 일본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책봉입니다. 조선이 류큐를 공식 조공국으로 인정한 겁니다. 코바야시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조선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류큐 측 기록은 없잖아요. 레이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류큐 측 기록 말씀이십니까? 그녀가 세 번째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책들이 나왔습니다. 류큐 왕국 공식 기록, 역대 보안입니다. 레이첼이 책을 펼쳤습니다. 1492년 조선국에 사신을 보내 조공 관계를 맺다. 왕이 크게 기뻐하시며 이를 왕국의 영광으로 삼으시다. 그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493년 조선으로부터 비단과 서적을 하사받다. 왕이 궁중에 보관하며 국보로 삼다. 야마다가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계속했습니다. 1495년 조선 사신이 류큐에 오다. 왕이 친히 맞이하고 3일간 연회를 열다. 1501년 조선국에 특사를 보내 왕의 서거를 애도하다. 1520년 조선으로부터 악기를 하사받다. 왕이 이를 궁중음악에 사용토록 하다. 그녀가 책을 덮었습니다. 437년간 류큐 공식 기록에 조선과의 관계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가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1609년 사스마 침공 이후 류큐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609년 사스마 침공 말씀이시군요. 그녀가 새로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그 사건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레이첼이 1609년 문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류큐 왕국 기록입니다. 사스마번이 군대 3,000명을 보내 침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녀가 오가와를 바라봤습니다. 차관님, 이게 합법적 관계 수립입니까? 오가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전국시대였습니다. 그런 일이 흔했어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한 일이라고 하셨죠.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1609년 침공 직후 류큐 왕은 어디에 구원 요청을 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나라입니다. 야마다가 외쳤습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녀가 문서를 확대했습니다. 조선입니다. 화면에 한문 문서가 크게 떴습니다. 1609년 6월 류큐 왕이 조선에 급히 사신을 보내다. 왜구의 침입을 알리고 구원을 청하다. 레이첼이 읽었습니다. 조선 조정이 이를 논의하였으나 국력이 미치지 못해 군사 지원은 불가하다 답하다. 대신 명나라에 중재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하다. 그녀가 일본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류큐가 가장 먼저 찾은 나라는 조선이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요. 코바야시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당시 상황이 복잡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 후로 류큐는 사스마번에 복속되었고 270년간 일본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레이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270년간 일본 영향 아래 있었다고요? 그녀가 새로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화면에 조선시대의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1610년 류큐 사신 내조, 1615년 류큐 사신 내조, 1623년 류큐 사신 내조. 레이첼이 계속 읽었습니다. 1609년 사스마 침공 이후에도 류큐는 조선에 사신을 계속 보냈습니다. 야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명나라로 가는 길에 경유한 거예요. 레이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유가 아닙니다. 그녀가 지도를 띄웠습니다. 류큐에서 명나라로 가는 최단 경로는 이겁니다. 빨간 선이 류큐에서 중국 남부로 직행하는 경로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조선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파란 선이 류큐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 한반도로 가는 경로를 보여줬습니다. 1500km나 더 돌아가야 합니다. 경유가 아니라 별도로 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레이첼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녀가 1879년 문서를 꺼냈습니다. 일본이 류큐를 공식 병합한 1879년까지 370년간 류큐는 조선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사스마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류큐는 조선과의 관계를 단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외교 관계입니까? 오가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야마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코바야시는 서류를 뒤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에르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 반박하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레이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네 번째 캐리어를 가리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선과 류큐 기록이었습니다. 레이첼이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본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가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본 기록이라니?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70년간 숨겨온 문서들입니다. 그녀가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극비 류큐 처분에 관한 내부 검토 문서 1879년. 일본 대표단 15명이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레이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이첼이 극비 문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1879년 메이지 정부 내부 문서였습니다. 오가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그 문서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건 일본 정부 기밀입니다. 레이첼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입수했습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과정에서 미국이 확보한 자료입니다. 그녀가 문서를 확대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공개 가능한 자료입니다. 오가와가 주저앉았습니다. 레이첼이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류큐 처분에 관한 내부 검토 문서 1879년 2월 작성.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작성자 이토 히로부미, 내무경. 일본의 초대 총리 이름이 나오자 야마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레이첼이 계속 읽었습니다. 류큐 병합의 법적 근거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됨. 그녀가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첫째, 류큐는 명나라 및 조선과 조공 관계를 유지해 옴. 국제법상 독립국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음. 코바야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문제점을 검토한 것일 뿐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가 중요하죠.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결론을 보시죠. 그녀가 문서 마지막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결론 법적 근거는 취약 하나, 청나라의 국력 약화와 조선의 내정 혼란을 고려할 때 국제적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레이첼이 멈췄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병합을 진행하되 대외적으로는 류큐의 자발적 편입으로 선전할 것을 권고함.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레이첼이 일본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요. 야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당시 정치적 판단일 뿐입니다. 국제법은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됩니다. 레이첼이 다음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새로운 문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1880년 외무성 내부 회의록입니다. 그녀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가 류큐 병합에 항의함. 청은 류큐가 자국의 조공국이라 주장. 조선 또한 외교 문서를 통해 유감을 표명함. 조선은 류큐와 40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 레이첼이 다음 문단을 강조했습니다. 외무성 입장 청나라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있으나 청의 국력이 약화된 상황을 이용하여 기정사실화할 것. 조선의 항의는 무시 가능. 조선은 이미 내정이 혼란하며 국제적 발언권이 미약함. 그녀가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일본은 청나라와 조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하다는 이유로 무시한 겁니다. 오가와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건 당시 국제 정세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힘의 논리였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피에르 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교수님. 레이첼이 새로운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이제 제3국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첼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CIA Classified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가와의 눈이 커졌습니다. CIA 문서입니다.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준비 과정에서 CIA가 작성한 일본 영토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녀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목 일본의 영토 획득, 과정 합법성 검토. 야마다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레이첼이 류큐 섹션을 찾았습니다. 류큐 제도 분석, 1951년 3월 작성. 그녀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류큐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독립왕국으로 존재했으며 명나라, 조선, 일본과 동시에 외교 관계를 유지했음. 특히 조선과의 관계는 1458년부터 1879년까지 421년간 지속되었으며 조공 형태의 공식 외교 관계였음. 레이첼이 다음 문단을 강조했습니다. 1879년 일본의 류큐 병합은 국제법적 근거가 취약함. 류큐 왕실의 동의 없이 군사적 강제로 이루어졌으며 청나라와 조선의 반대가 있었음. 코바야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결국 일본의 주권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레이첼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고서 결론 부분입니다. 그녀가 읽었습니다. 권고사항 류큐의 법적 지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냉전 구도하에서 일본을 동맹으로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함. 따라서 역사적 정당성과 무관하게 현실 정치적 이유로 일본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함. 레이첼이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류큐 병합이 부당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냉전 때문에 눈을 감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레이첼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CIA 보고서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녀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1965년 CIA가 작성한 오키나와 반환 협상 대비 보고서입니다. 새 문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오키나와 주민 정서 분석. 레이첼이 읽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의 32%는 자신을 일본인이 아닌 유큐인으로 인식함. 45%는 유큐가 독립왕국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음. 23%는 일본 병합이 불법이었다고 생각함. 야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50년 전 조사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첼이 최신 파일을 꺼냈습니다. 2023년 오키나와 타임스 여론조사입니다. 그녀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유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본인 41%, 유큐인 28%, 둘 다 31%. 레이첼이 강조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59%의 오키나와 주민이 자신을 일본인이 아니거나 완전히 일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가와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지역 정체성일 뿐입니다. 규슈 사람들도 자신을 규슈인이라고 하잖아요. 레이첼이 다음 질문을 보여줬습니다. 유큐 왕국이 부당하게 병합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 34%, 아니다 28%, 모르겠다 38%.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규슈 사람들이 규슈 왕국이 부당하게 병합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레이첼이 결정적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서가 남았습니다. 레이첼이 오래된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에 붓글씨로 쓰인 일본어 문서였습니다. 오가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녀가 문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입니다. 야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건 일본 국립공문서관에만 있는 원본인데. 레이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립공문서관에서 공식 절차를 거쳐 사본을 받았습니다. 일본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요. 그녀가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1877년 3월 29일 일본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이 시마네현 질의에 답한 공식 문서입니다. 레이첼이 번역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마네현이 물었습니다. 유큐 제도가 우리 관할입니까? 그녀가 다음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태정관이 답했습니다. 유큐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레이첼이 문서를 확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유큐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오가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당시에는 유큐가 아직 정식 편입 전이었고. 레이첼이 끊었습니다. 1877년입니다. 유큐 병합 2년 전입니다. 그녀가 일본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병합 2년 전에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큐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코바야시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행정적 혼란이었을 뿐입니다. 레이첼이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행정적 혼란입니까? 1876년 문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1876년 외무성 내부 보고서입니다. 그녀가 읽었습니다. 유큐의 법적 지위 명나라 책봉국이며 조선과도 조공관계를 유지. 일본과의 관계는 사스마번의 영향력 행사에 불과하며 공식적 주권은 인정되지 않음. 레이첼이 계속했습니다. 1875년 문서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유큐 왕국은 독립국으로 일본 영토가 아님. 1874년 문서입니다. 유큐는 외국. 1873년 문서입니다. 유큐 왕국은 별개의 정치 실체. 레이첼이 문서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1873년, 1874년, 1875년, 1876년, 1877년. 그녀가 일본 대표단을 향해 말했습니다. 병합 직전 5년간 일본 정부는 매년 공식 문서로 유큐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야마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오가와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코바야시는 서류를 뒤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레이첼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1879년 병합 직후 일본 정부는 모든 이전 문서를 회수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1879년 5월 내무성 긴급 지시. 레이첼이 읽었습니다. 유큐 관련 모든 문서를 재검토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 문서는 회수할 것. 그녀가 다음 문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큐를 외국 또는 독립국으로 표현한 문서는 즉시 회수하여 폐기할 것. 레이첼이 일본 대표단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정관 지령은 너무 공식적인 문서였기에 완전히 없앨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에르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 반박하시겠습니까? 오가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말이 끊겼습니다. 야마다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바야시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일본 대표단 15명 중 아무도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레이첼이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조선, 류큐, 일본, 미국 기록이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1882년 영국 외무부 보고서입니다. 레이첼이 읽었습니다. 류큐 왕국의 일본 편입 영국은 이 조치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류큐는 명백히 독립 왕국이었으며 강제 병합은 주권 침해에 해당함. 다음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1883년 프랑스 외무부 분석. 일본의 류큐 병합은 청나라와의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류큐는 전통적으로 청의 조공국이었으며 일본의 일방적 조치는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음. 레이첼이 계속했습니다. 1880년 독일 외교 문서. 류큐 문제는 복잡한 국제법적 쟁점을 포함함. 류큐가 조선, 명, 일본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한 점을 고려할 때 어느 한 나라의 단독 주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야마다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아십니까? 레이첼이 1895년 문서를 꺼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영국 외무부 문서입니다. 그녀가 읽었습니다. 일본이 청나라를 격파함으로써 동아시아 세력 균형이 변화했음. 류큐 문제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으며 실익을 고려할 때 일본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이유가 없음. 레이첼이 강조했습니다. 힘 때문입니다. 정의 때문이 아니라요. 그녀가 프랑스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1896년 프랑스 외무부. 류큐 병합의 법적 정당성과 무관하게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고려할 때 현상 유지가 바람직함. 레이첼이 독일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1897년 독일 외교부. 류큐 주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외교적 이익이 없음. 일본과의 관계 유지가 우선. 레이첼이 문서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세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류큐 병합이 부당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일본이 강해지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가와가 외쳤습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 세계가 인정한 거잖아요. 레이첼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관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강도가 총으로 위협해서 빼앗은 돈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강도 거시네라고 인정하면 합법이 됩니까? 오가와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레이첼이 계속했습니다. 힘으로 빼앗은 것은 시간이 지나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정의는 시효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피에르 의장이 다른 심사위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중국 심사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류큐가 조선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였다면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레이첼이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가장 슬픈 부분입니다. 레이첼이 새로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1880년 일본 문부성 지침입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류큐 교육 개혁 방안. 레이첼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류큐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제할 것. 둘째, 류큐 역사 교육을 금지하고 일본 역사로 대체할 것. 셋째, 류큐 왕국 관련 모든 기록을 회수하여 도쿄로 이송할 것. 그녀가 다음 항목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조선과의 교류 기록은 특히 철저히 삭제할 것. 레이첼이 일본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체계적으로 역사를 지웠습니다. 다음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1895년 오키나와 현 교육 실태 보고. 류큐어를 쓰는 학생 처벌 대상. 조선과의 역사를 언급하는 교사 파면. 류큐 왕국을 그리워하는 발언 불온 사상으로 단속.
레이첼이 1920년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40년 후 결과입니다. 오키나와 청소년 설문조사. 류큐 왕국을 아십니까? 예 12%. 조선과 교류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3%.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세대 만에 류큐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잊었습니다. 그녀가 2020년 설문조사를 보여줬습니다. 100년 후 오키나와 청소년 조사. 류큐 왕국이 독립국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34%. 류큐가 조선과 400년간 교류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2%. 레이첼이 화면을 껐습니다. 98%의 오키나와 청소년이 조선과의 관계를 모릅니다. 일본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야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통합 과정에서 불가피한. 레이첼이 끊었습니다. 불가피하다고요? 그녀가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1932년 오키나와 경찰 보고서입니다. 화면에 끔찍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류큐 왕국 복원운동 단속 실적. 체포 127명, 투옥 43명, 사망 3명. 레이첼이 이름을 읽었습니다. 마부니 초키치, 55세. 류큐 왕국 역사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체포됨. 고문 중 사망. 아라카키 세이쿄, 48세. 조선과의 교류 기록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투옥됨. 옥중 사망. 구시켄 세이잔, 62세. 류큐어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체포됨. 병사.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레이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본은 기억을 지우기 위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오가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극단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1879년부터 1945년까지 66년간 류큐어 사용 금지 위반 15,000건 이상 단속, 류큐 왕국 관련 발언 3,000건 이상 처벌, 조선 관계 언급 500건 이상 처벌. 레이첼이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오키나와 전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945년 오키나와 전투. 12만 명의 오키나와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들을 방패로 썼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려는 주민들을 스파이라며 죽였습니다. 그녀가 생존자 증언을 읽었습니다. 일본군은 우리를 일본인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소모품이었습니다. 레이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류큐의 한 일입니다. 역사를 지우고, 언어를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마지막엔 방패로 썼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일본 대표단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마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가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피에르 의장이 잠시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10분 후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레이첼이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마지막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80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레이첼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시로 마사히로님입니다. 류큐 왕국 마지막 왕, 쇼타이의 5대손이십니다. 시오 마사히로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류큐인입니다. 제 피 속에는 450년 왕국의 기억이 흐릅니다. 그가 일본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우리 왕국을 빼앗았습니다. 우리 언어를 금지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지웠습니다. 시로 마사히로가 품에서 낡은 책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고조부께서 숨겨두신 책입니다. 류큐 왕실 기록입니다. 그가 책을 펼쳤습니다. 여기 조선과의 교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50년간의 우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고조부는 이 책을 지키다가 일본 경찰에게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시오 마사히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책은 살아남았습니다. 진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레이첼에게 책을 건넸습니다. 15년 전 제가 레이첼 교수님께 이 책을 드렸습니다. 세계의 진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오 마사히로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본 대표단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오가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류큐는 독립왕국이었습니다. 조선과 437년간 우정을 나눴습니다. 일본이 그 역사를 지웠지만 진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심사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유네스코는 역사의 진실을 지키는 곳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레이첼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피에르 의장이 심사위원들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30분간의 협의 끝에 피에르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심사위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에르 의장이 심사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류큐 왕국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되 한국 류큐 교류사를 핵심 가치로 인정하는 안건입니다. 그가 첫 번째 심사위원을 호명했습니다. 미국 대표 마이클 존슨 교수님. 미국 심사위원이 일어났습니다. 찬성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레이첼 교수님이 제시한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CIA 문서까지 확인한 결과 류큐의 독립왕국 지위와 조선과의 긴밀한 관계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 대표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랑스 대표 소피 베르나르 박사님. 찬성합니다. 프랑스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1882년 우리 외무부도 일본의 류큐 병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40년이 지났지만 역사적 정의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영국 대표 데이비드 톰슨 교수님. 찬성합니다. 영국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영제국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독일 대표 한스 슈미트 박사님. 찬성입니다. 독일 심사위원이 레이첼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의 연구와 완벽한 증거 제시에 경의를 표합니다. 류큐조선 관계는 동아시아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 대표 리웨이 교수님. 중국 심사위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찬성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류큐는 명나라와도 조공 관계였지만 조선과의 관계도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러시아 대표 나탈리아 이바노바 박사님. 찬성합니다. 러시아 심사위원이 일본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쿠릴 열도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역사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인도 대표 라제시 쿠마르 교수님. 찬성입니다. 인도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로서 류큐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역사는 강자의 것이 아니라 진실의 것입니다. 브라질 대표 마리아 실바 박사님. 찬성합니다. 브라질 심사위원이 쇼 마사이로를 바라봤습니다. 왕국의 후손이 직접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 은코시 은페키 교수님. 찬성입니다. 아프리카 심사위원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억압받은 민족의 역사를 지우는 것,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류큐의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피에르가 마지막 심사위원을 호명했습니다. 일본 대표 스즈키 타쿠야 교수님.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일본 심사위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하겠습니다. 오가와가 그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일본 심사위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찬성합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심사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레이첼 교수님이 제시한 증거를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일본 학자로서 부끄럽지만 진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류큐 왕국과 조선의 관계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이 그것을 지우려 한 것도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피에르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10대 0 기권 0점. 그가 선언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레이첼이 쇼마사이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레이첼이 속삭였습니다. 쇼마사이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 조상들께 떳떳합니다. 일본 대표 단석은 조용했습니다. 오가와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야마다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코바야시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일본 대표단 입장을 밝히시겠습니까? 오가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60년 인생에서 가장 긴 10초였습니다. 저희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제시된 증거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가와가 계속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류큐 왕국은 독립국이었습니다. 조선과 400년 이상 교류했습니다. 1879년 병합 과정에서 국제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본은 류큐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지웠습니다. 오가와가 쇼 마사히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140년간 류큐 분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로서 사죄드립니다. 야마다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사학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가르친 역사가 불완전했습니다. 코바야시도 일어났습니다. 법률가로서 인정합니다. 1879년 병합은 국제법적 정당성이 부족했습니다. 일본 대표단 15명이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쇼 마사히로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80대 노인의 걸음이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가 오가와 앞에 섰습니다. 차관님, 쇼 마사히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가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 진실이 묻히는 것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쇼 마사히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가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레이첼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레이첼이 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제임스 머레이입니다. 1950년 인천 상륙작전 직전 모습입니다. 사진 속 젊은 미 해병대 중위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싸우셨습니다. 부상을 입으셨고 1953년 귀국하셨습니다.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레이첼, 나는 한국에서 정의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지만 정신을 잃지 않았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들을 도와라. 레이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15년 전 저는 오키나와에서 쇼 마사히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정신을 봤습니다. 그녀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나라를 잃었지만 정신을 잃지 않은 사람. 140년을 기다리며 진실을 지킨 사람. 레이첼이 쇼 마사히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간 연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한국 심사위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레이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제가 도운 것이 아니라 진실이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조선과 유큐의 400년 우정이 증거였고 일본의 70년 거짓이 오히려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레이첼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피에르가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유네스코는 류큐 왕국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다음을 공식 인정합니다. 그가 문서를 읽었습니다. 첫째, 류큐 왕국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독립왕국이었다. 둘째, 류큐는 조선과 437년간 공식 외교 관계 및 조공 관계를 유지했다. 셋째, 1879년 일본의 류큐 병합은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했다. 넷째, 일본은 류큐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말살했다. 다섯째, 류큐 조선 교류사는 동아시아 평화 공존의 역사적 모델이다. 피에르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종료합니다. 회의실 밖은 이미 난리였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NHK,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몽드, 아사히 신문까지 전 세계 언론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기자회견장으로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CNN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일본 대표단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레이첼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합니다.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20년간 연구하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레이첼이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레이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한일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 문제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그 위에서 진정한 화해가 시작됩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레이첼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피해자입니다. 정부가 70년간 진실을 숨겼으니까요. 오늘 밝혀진 것은 일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일본 심사위원이 양심에 따라 찬성표를 던지셨습니다. 일본에도 정의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레이첼이 밖으로 나오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첼 교수님. 140년을 기다렸습니다. 유큐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 노인이 레이첼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오키나와 나아에서 왔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평생 조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머니의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옳았다고. 레이첼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진실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한 건 그것을 세상에 전한 것뿐입니다. 쇼 마사히로가 레이첼 옆에 섰습니다. 그가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류큐 왕국이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140년간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닙니다. 쇼 마사히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기억합니다. 조선과의 우정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류큐 왕국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450년 전 그 깃발이 다시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조선 류큐 교류 400년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레이첼이 초청되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 큰 글씨가 있었습니다. 잊혀졌지만 지워지지 않은 우정. 레이첼이 전시물들을 둘러봤습니다. 1458년 외교, 문서 원본이 있었습니다. 437년간의 교류 기록이 연대기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류큐 왕실이 조선에 보낸 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이 류큐에 하사한 비단과 서적도 있었습니다. 한 코너에는 레이첼의 20년 연구 과정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집한 문서들, 인터뷰 기록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설명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레이첼 머레이 교수는 20년간 6개국을 돌며 15,000여 점의 자료를 수집했다. 한국전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었다. 레이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한국 사람들이 진실을 기억합니다.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쇼 마사히로였습니다.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니까요. 쇼 마사히로가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400년 우정이 다시 빛을 보고 있습니다. 제 고조부께서 목숨 걸고 지킨 기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가 레이첼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선생님께서 15년 전 그 상자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전시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관람객들이 하나하나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와,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유큐가 우리랑 이렇게 가까웠다니. 진짜 신기하다. 400년이나 교류했대. 일본이 이걸 다 숨겼다는 게 믿기지 않아. 레이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시관 마지막에는 큰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결정 순간이 영상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피에르의 선언이 울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레이첼이 스크린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정의로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녀가 주머니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저녁 햇살이 전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류큐 왕국 깃발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400년 우정의 증표였습니다. 140년 기다림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헌신의 보상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첼 머레이 교수가 파리 유네스코에서 밝혀낸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역사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진실을 지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